네, 오늘의 킹덤 주제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평행이론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일단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안 떠올릴래야 안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가령 전화를 했는데 이 전화가 청탁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언젠가 봤던 얘기고요. 그리고 왜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끝났어야 될 얘기가 장관 취임 이후에도 이제 이어지고 있는지, 또 하나는 자녀 문제로 불똥이 튀었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카메라와 기자들이 무례하게, 그리고 아무런 금도 없이 자식을 찾아가서 무조건 마이크를 들이대는 상황 역시도 너무나 닮아 있어서 어쩌면 이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언론이 대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닮아 있어서 골라봤습니다. 네. 제가 또 퀴즈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제가 하는 일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이 퀴즈 준비하는 게 저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제가 킹덤 스페셜 퀴즈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평행이론에 관련된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평행이론은 다들 아시다시피 일정한 시차를 두고 각각 두 사람이 같은 운명을 반복한다라는 이론입니다. 자, 예시 중에서 과연 평행이론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링컨 케네디, 2번 히틀러 나폴레옹, 3번 배우 오창석, 평론가 오창석. 자, 이거 이제 이런 질문이 올라왔을 때 이게 어렵게 생각하면 틀립니다. 네. 일단 1번 보면 둘 다 미국 대통령이죠. 네. 예, 그것만 해도 평행이론이에요. 네. 아브라함 링컨 6글자, 네. 존 F 케네디 6글자입니다. 네. 딱 맞아요. 그 F는 약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F로 부르니까. 두 번째, 히틀러와 나폴레옹. 네. 둘 다 유럽 사람입니다. 네. 평행이론인 거예요. 그러네요. 둘 다 유럽에 태어났어요. 아주 놀랍게도. 마지막은 사실 사진으로는 사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구분이 잘 안 되긴 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죠. 둘 다 한국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어제 제가 라면을 먹고 나서 그런지 저와 지금 사진이 굉장히 다른데, 어쨌든 오른쪽에 보면은 전형적인 그 돈 못 버는데 돈 있는 척 하려고 이제 브랜드 잘 튀어나와 있는 니트 입고 있는 인간이 있어요. 네. 다릅니다. 네. 왼쪽 사람은.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정답 맞습니다. 자, 우리 작가님들이 거저먹기로 이게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사실 뭐 3번 배우 오창석 대 이 평론가 오창석은 평행 이론이라기보다는 역행 이론이 가깝다고. 선거에서는 저런 거 이제 박빙 우세라고 하죠. 비슷비슷한데 왼쪽 분이 조금 더 잘생긴 것 같은 느낌. 네. 네. 자, 제가 이제 맛배기로 조금만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자, 링컨은 1846년에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 1860년 제16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된 후에 남북 전쟁을 감행하면서까지 개혁을 이끌어가고자 했지만 저격범의 총을 맞고 세상을 떠나야만 했죠. 그로부터 정확히 100년 뒤인 1946년에 하원 의원에 당선되고 1960년 제35대 대통령이 된 이 케네디도 링컨처럼 혁신을 이룰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역시 암살을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129년의 시차를 두고 역시 비슷한 삶의 궤적을 그린 독재자 나폴레옹 1세, 그리고 아돌프 히틀러도 대표적인 평행 이론 등장 인물들입니다. 네, 이쯤 되면 시청자 여러분들도 1년 만에 돌아온 평행이론에 대해서 확 느끼셨을 겁니다. 대한민국 두 전 현직 법무장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에 이 한 보수 매체에서 자녀 특혜의 거짓 해명, 의혹까지 평행이론, 조국 추미애, 다른 점은?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제66대 법무부 장관에 이어 67대 장관까지 가족 비위 의혹에 휘말리면서 법무장관 잔혹사가 이어졌다라고 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은 군복무 중 특혜성 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고, 대학원 입시 등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전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들과 유사한 사례라는 것을 밝히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또 두 법무부 장관들이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 할수록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켰다라는 점도 이 평행 이론으로 꼽고 있었는데요. 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두 법무부 장관 자녀들의 사례를 두고 이 평행 이론이라는 단어를 내세웠습니다. 아빠 찬스 조국, 엄마 찬스 추미애. 나도 대학과 군대 다녀왔는데 대한민국 초엘리트들이 가는 학교와 군대는 평행 우주처럼 어딘가에 따로 있나 보다라고 비판을 한 것입니다. 네, 결국은 두 전 현직 법무장관을 둘러싼 이런 논란들이 닮아 있다는 것일 텐데 이제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죠. 이런 공세가 비슷하게 이어지고 전개 과정도 비슷하다는 것. 여기서 어떤 걸 읽어야 될까요? 글쎄요. 저는 일단 이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어떤 메시지를 끊임없이 일관성 있게 자신이 표현하고 있는지를 좀 먼저 봐야 할 듯합니다. 바로
개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개혁이라는 단어는 엄밀히 말해서 굉장히 기득권에게 불편한 단어이고 기득권이지 않은 사람한테는 오히려 기대감이 높아지는 단어일 텐데 이 부분에서 이 두 사람이 강력한 개혁 의지를 표방하다 보니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냐 혹은 권력을 남용하게 될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와 한편으로는 조금은 회방을 놓는 그런 부분의 어떤 기사들이 많았는데요. 자, 지금 보자면 이 메시지에 대한 어떤 검증이라든가 아주 생산적인 비판은 없고 이분의 자녀가 어땠다는 등 게다가 그 특혜라는 부분이 법적으로 불법이다 아니다를 가리기 매우 힘든 아주 주관적이고 정서적 영역까지 뻗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이 개혁이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흐리게 만드는 메신저 공격에 가깝지 않나. 이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인지를 먼저 검토해 보자라고 하는 약간의 원래의 안과 되게 멀리 떨어져서 여튼 이 사람의 메시지가 싫다라는 얘기를 메신저 공격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이라고 하는 당위를 공격하기 매우 어렵겠죠. 그러니까 개혁을 주장하는 메신저의 정당성을 공격한다. 또 대표적인 사례가 있네요. 역시 60대 1을 뚫고 프로축구단 인턴으로 활동 중인 추미애 장관 아들 뭐 이런 조선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 역시도 평행이론 논리로 보면 1년 전과 똑같이 같은 패턴으로 공격을 하면서 메신저를 공격하고 있다고 보여질 수 있겠는데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1년 전이랑 비교해서도 비슷하고요. 최근에 나왔었던 조선일보 기사랑도 비슷합니다. 연세대 다니던 조민이 연세대 의료원을 찾아가서 나 여기서 일하고 싶다라는 이상한 기사가 나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즉시 정정 보도를 내긴 했었는데요. 지금 이 헤드라인을 보면요. 조선일보 일단 본인의 이름을 쓰고 하는 거니까요. 문현웅 기자가 쓴 겁니다. 60대 1 뚫고 추미애 아들 나랏돈 받으며 프로축구단 인턴 중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앞에서 일단 앞문장 60대 1 뚫고 라는 거에 보면은 마치 60대 1을 부정하게 뚫은 듯한 느낌의 뉘앙스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전북현대모터스에서는 충분한 실력과 자질, 영어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전공했기 때문에 뽑을 만큼의 충분한 우수한 인재였다라고 밝혔고요. 두 번째, 나랏돈 받으며 인턴십 중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문화체육부에서 주관했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마치 나랏돈을 끌어와서 쓴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뒷문장 역시나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이 문정권 들어서자마자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나랏돈 끌어다는 사업에 추미애 장관의 아들을 억지로 넣으려고 했었다면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면서부터 이 돈을 여기에 넣고 추미애 장관이 나중에 장관 임명되고 나서 아들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이 타임라인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언론 보도가 처음에는 이 제목이 아니었어요. 무릎 아프다던 추미애 아들이었습니다. 아니, 무릎 아프다던 추미애 장관 아들이 무슨 축구 선수로 뛰는 것도 아닌데 마치 이것이 인턴십의 무리한 상황, 인턴십을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헤드라인을 썼다가 이것이 너무 악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60대 1로 정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사가 헤드라인이 이상하게 났고요. 두 번째 수정된 헤드라인 역시나 의심해 볼 만한 그런 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 기사 보면서 정말로 좀 기분이 나빴던 것이 그 논리가 다리가 불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과연 축구팀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느냐라는 논리였거든요. 근데 분명 그냥 사무직이었고 마케팅팀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었으니까 몸이 불편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고 다른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 더 나아가서 장애인분들은 또 얼마나 이 박탈감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꼈을까, 이 기사를 보면서. 이 생각이 나니까 더 좀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공정한 잣대가 들이밀지 않는다라는 것이 느껴진 것이 이 단마진한 표현 이제 수정해서 두드러기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두드러기로 군대도 못 가는 분이 대한민국 총리라는 경무에 시달리는 그 일도 해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가서 어떤 사람의 질병을 가지고 어떤 일을 못 할 것이다. 그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이다. 라고 프레이밍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언론의 표적 보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처음에 무릎 수술을 했다더니 프로축구단에서 일한다라는 걸 문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가 전혀 사실 확인이 되어 있지 않고 만약에 유추와 한편으로는 약간의 상상에 의해서 쓰여진 만약 기사였다면 그 기사를 뺐어야 되죠. 뺐어야 되는데 제목만 바꾼 겁니다. 이걸 좀 마사지한다는 표현을 쓴다면 제목을 마사지해서 이번에는 그렇다면 이번엔 60대 1이라는 공정성으로 넘어가 보자라고 해서 결국 이 기사의 진실성 자체가 애초에 표적을 찍어놓고 여기에서 훼손을 하겠다는 게 목표였는지 아니면 사실과 진실을 전달하되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면 정정할 의도가 있었던 말 그대로 언론 보도였는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표적 쪽에 가깝지 않았나라고 다들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강시영 의원은
이런 기사를 쓰는 악의적 보도를 하는 기자들과 접촉해서 의견을 표력한 적도 있었는데 어떤 반응들이 나오던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표적이라든가 이렇게 언론이 워낙에 권력 감시를 하고 있는 순기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의혹이나 던지고 보고 이것이 폭로성으로 굉장히 번져간다면 거기서 무죄 추정을 언론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그 부분에서 여기서 똑같이 평행 이론이라 느낄 수 있는 조국 사태와 지금 마찬가지로 반복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의 표적 또는 그 프레이밍 이런 것들을 언론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정치권도 하는데요. 조국 전 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추미애 장관 자녀에 대한 보도 역시 속보경쟁 신상털이식 보도가 이어지다가 결국 이어지는 것이 정치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 발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발언 내용은 뭐냐면 지금 우리는 두 개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코로나19와 불공정 바이러스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불공정이란 프레임을 이미 씌워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재판 결과도 아직 안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수사도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공정이라는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이제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이제 매칭시키려고 집권 여당의 안 좋은 프레임, 특히나 법무부 장관, 전현직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는데 현 정권의 사람도 잘못 본다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다 담아서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함부로 단정 짓는 것. 그리고 코로나19와 불공정을 왜 매칭시킵니까? 코로나19가 대한민국, 전 세계가 불공정에서 나오는 바이러스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는 요소, 두 가지 요소를 뽑아서 프레이밍하고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한 단어다, 문장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불공정이란 단어, 20대들한테는 굉장한 영린이지요. 이 공정이란 단어는 사실상 우리가 만약에 법이라던가 정해져 있는 선을 따르지 않는다면 매우 주관적이고 도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도덕이란 개념 역시도 우리가 너무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선을 정해놓는데요. 특히 20대가 좀 민감한 건 사실은 분배와 기회의 공정성이죠. 이 두 가지 문제 사실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선상에 놓음으로써 공정하지 않은 사태들을 모두 한꺼번에 놓아놓고 불공정이라 말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 이미지를 만드는 건데 한마디만 더 한다면 최근에 많은 20대들이 느끼고 있는 불공정 사례 중에 하나는 샤덴프로이데라고 부르는 타인의 불행을 통해서 어떤 점에서 내가 행복감을 맛보는 조금 거꾸로 된 반사작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남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불편함 역시도 불공정에 녹이고 있기 때문에 인국공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사태들에서 반영되었던 그 문제들이 이번에도 또 한 번 불공정이라는 불투명한 도덕적 잣대를 통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불공정이란 잣대는 분명 20대들한테는 중요한 화두일 겁니다. 하지만 그 불공정을 바로잡겠다고 나온 개혁 세력을 불공정이라는 잣대로 공격하는 것, 이 역시 굉장한 불공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평행 이론이라는 주제로 20대들의 영린이 되고 있는 공정에 대한 화두를 짚어봤는데요. 오늘의 킹덤으로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무엇이 공정한가를 논하기 전에 우리는 정말 공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네, 지금까지 덤으로 알아보는 깊이 있는 주제 킹덤이었습니다. 강유정, 오창준 교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